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도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걸 봐야 될까? 내 투자금으로 해서 이 물건을 할 수 있나 없나? 지금 대출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낙찰 받기 전에 상담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입찰을 하기 전에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물어보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힙니다. 근데 저희 다가구 1대1 코칭반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장님이 연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물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저랑 또 입찰가 상담까지 하면서 임대 세팅과 명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 임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막 해가 뜨고 하니까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임장을 다니실 때는 충분한 또 휴식과 또 차량에서 또 이동을 하시면서 쉬면서 좀 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장을 다닐 때는 이제 거리가 좀 있죠. 뭐 전국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이 뭐 창원 것도 받으시고 김해도 받으시고 강원도 물건, 뭐 천안 물건 전국적으로 다 받으십니다. 뭐 의정부 물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장을 가실 때는 좀 이렇게 경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하나만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기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개 여기 갔다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미리 좀 계획을 짜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한 번에 하루 10개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10개를 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현장만 10개만 보고 온 것 뿐인 거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10개는 너무 과합니다. 저도 막 많게는 하루에 뭐 3, 4개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다라고 하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에서 조금씩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물건이 그 물건이었나? 이 물건이 이 물건이었나?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과 너무 또 급하게 여러 개를 동시에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한 2, 3개 정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일 기준으로 그저께도 동시에 하루에 3개씩 물건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반 정도가 좀 지나갔는데 몇 개를 받으셨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가구 경매 쪽에서는 낙찰 성과가 전국에서 제가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와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구 1대1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또 임장을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장바구니라고 하죠. 경매 물건에서는 이제 간신 물건이라고 합니다. 몰래 숨겨놨던 그런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지금 뒤에 있는 이 건물인데, 건물 딱 봐도 새 거잖아요. 건축물 대항상의 사용 승일이 2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동네에서는 그냥 거의 신축급이라 보시면 돼요. 보시죠, 옆에 건물 장난 아닙니다. 주변에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물건이 좀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고, 이쪽에 보시면 옆에가 이제 갑천 공원이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나가면 바로 대로변입니다. 그 차량으로 뭐 5분 10분만 가게 되면 뭐 대전 서구 둔산동까지도 갈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뒤에서 수익 분석할 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자를 제외하고 약 매달 400만 원이 남으면서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도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던 물건이죠. 물론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초기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요. 1층에 지금은 공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커튼을 쳐놓은 상태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이게 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항상에도 3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구수가 많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대수가 적어도 많은 가구수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또 상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특이사항은 특별하게 없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왔을 때 외관을 다 살펴봤거든요. 특이사항은 일단 없고요. 일단 도시가스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여기 사이에 도시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려고 했는데, 옆에 이제 또 구축이잖아요. 막 이렇게 독이랑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수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자재를 놓는 창고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가스 체크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틈으로 살짝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전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한 6개, 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개 호실은 지금 현재 잠겨 있는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도시가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있기 때문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 도시가스가 보여요. 지금 6개가 있는데요, 1개 정도가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은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전기 계량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보니까 204호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04호만 지금 전기 계량기는 떨어져 있고, 도시가스는 한 2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1층에 보면 101호부터 103호까지 있거든요. 아마 한 개 호실은 1층 상가인 것 같고요.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사무실이 별도로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용도는 아마 주거용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거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4호까지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도 301호부터 304호,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도 401호부터 40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가까지 포함해서 15개 호실로 구성된 근린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구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공용에 있는 등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다중이라서 귀여워요. 아담해. 일단 들어보시면 여기가 로비예요. 지금 102호와 101호가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저쪽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호와 102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죠. 근데 누가 봐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2개 호실이 있는데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계단을 타고 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차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그 건물에서 향기가 나는데요, 그 향기가 다이소 그 향기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호. 아마 지금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안내문은 누가 봐도 법원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공실이고요. 그리고 202호는 거주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203호, 여기는 이제 204호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동일하게 지금 공실로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타일이 깨져 있거나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누수 없고 깔끔하네요.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호실도 동일합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호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쪽 지역에 좀 왔는데 이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주변에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 계시는데 그 건물이랑 너무 유사해요. 그냥 구조, 크기, 복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임대를 어느 정도에 뺀지 또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물건도 임차 굉장히 좀 잘 맞춰지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없잖아요. 그럼 4층이면 월세 좀 깎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저희 수강생분, 이제 건물주시죠. 건물주인 수강생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히려 4층부터 나갔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럼 금액을 싸게 하지 않았냐? 아니래요. 금액 동일한데도 4층부터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건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물건은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도 타일도 없고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박분이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2층, 3층과 동일한 구성으로 4개 호실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401호입니다. 왜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402호, 403호, 404호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타일 깨끗합니다. 크랙 간 거 하나 없이 누수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옥상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깨끗한데요? 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가 심지어 새 거예요. 침대를 넣어달라고 하면 이거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옥상 올라왔는데 여기조차도 타일이 금간 게 하나도 없고 두드려 봤을 때도 소리가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너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방수가 와, 이거 완벽한데요? 나의 장바구니, 내 장바구니. 네, 건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새 거, 손 댈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장바구니에 있는 걸 공개를 하게 됐네요. 일단 방수 깨끗합니다. 상태 너무 좋고요. 배관 쪽에 물이 여기 좀 고여 있는데, 저쪽에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어서 좀 고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구석에 모서리에 까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뷰가 좋네요. 이쪽에 보면 저쪽에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산도 쭉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갑천공원 다리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이 도로를 건너가면 이 갑천 내려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신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고 해서 괜찮은 물건이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6타경 111 사건입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7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1층에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12억 9,300만 원입니다. 근데 한번 유찰돼서 9억 5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토지 면적 6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3평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작아요. 좀 작은데 제가 딱 느낀 느낌은 뭐냐, 되게 작은데 알차게 지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 크기도 중요하지만 구성과 개수와 임대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있다 라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11월 22일 날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의 4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누수 흔적 없고요. 방수 다 되어 있고요. 타일 크랙 깨진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4층까지 계단 올라오는데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까지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넘어옵니다. 월평동 쪽으로 넘어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카이스트에 다니시는 연구원분들이나 학생들 수요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이쪽 주변에만 해도 한 4-5분 정도의 건물주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 2022년 11월 25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전부 다 깨끗하게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또 질문 주시는 게 선순위 권리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선순위, 그러니까 근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뭐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매매가 위에 있는데 이건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매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순위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습니다. 전면에 하나 있었고 안쪽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3층은 각 층마다 1.5룸 4개 호실, 4층 같은 경우에도 4개 호실인데 1개 호실이 공동치사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위반이긴 하나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미나 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죠. 일단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1.5룸인데요. 공동치사장과 1층 2개 호실 포함해서 1.5룸 14개입니다.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준공으로 1000에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월세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55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5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 5만 원 곱하기 14개 호실이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70만 원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을 55에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익이 매달 7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근래 또 상가 물건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상가 물건을 보니까 단순 수익률로 보니까 뭐 한 7%, 그리고 대출을 활용을 하니까 10% 초중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경매로 샀을 경우에.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 너무 좋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5천 얼마 정도 묶이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다가구만 한 게 없구나. 이 다가구 이거 하나 하려면 그런 상가를 도대체 몇 개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지금 상가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내는 시즌이잖아요. 상가 재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재산세를 내는데
다가구 주택은 상가에 비하면 정말 재산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월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상가보다는 다가구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물건 검색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린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2천에 5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실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6천이고요. 월세는 7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만실 기준이냐? 저는 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받는다면 잔금 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명도를 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후에 한 달, 길게는 2달 안에는 전부 다 만실을 채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이 또 중요한데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가의 90%가 가능합니다. 물론 좀 소득이 좀 있으셔야 되겠지만 90%까지 가능하고요. 90%면 약 8억 1,500, 그리고 취득세는 3,400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3,400만 원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가 12억 9,300만 원입니다. 10%만 해도 1억 2,900만 원인데 지금 감정가 대비 10%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이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투자하는데 1억 초반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광역시에 임대 수요도 많고 4년째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의 건물을 투자할 수 있는 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대출 이자 8억 1,500만 원에 연 이자 5.3%로 계산해보면요, 월 이자는 3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 750만 원에 세팅하게 되면 이자 355만 원을 제외한 순월세는 무려 395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5만 원씩 더 받게 되면 약 460에서 470만 원 정도까지 순월세가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취득세 3,400만 원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세팅을 해서 회수를 한다면 오히려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플러스 피 3,500만 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입찰가를 좀 더 올려 쓴다라고 하면 플러스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피 투자나 1, 2천만 원만 묶이고 실제로 400만 원 중반대까지도 여러분들이 순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하나의 건물 낙찰 받으시면 여기서 멈추시질 않으세요. 왜? 이걸 한번 세팅을 하잖아요. 처음엔 바쁩니다. 명도도 해야 되고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물건 검색도 해야 되고 임차 세팅도 해야 되죠. 수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월세가 들어온다? 근데 투자금이 회수가 됐네? 이걸 가지고 가만히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이 두 번째 건물, 최근에는 세 번째 건물까지도 낙찰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경매 정말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은 돈으로도 건물 투자를 하고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고 남들의 시간 20년, 3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하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 더 취득을 하면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 900만 원을 쭉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